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3월 13일 주일 오후입니다. 제가 최근에 맨 마지막에 올린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영상이 지식산업센터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존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스탠스하고 조금 많이 다르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제 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저변의 확대고, 하나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듯이 물가의 상승, 그로 인해서 이제 이 건축비 상승 부분이 너무 크게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떨어지는 가격으로는 갈 수 없을 거라고 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힘을 주고 싶은 거는 사실은 뭐냐면요. 대부분의 지금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셨던 분들을 보고 이렇게 기준점을 만약에 본다고 쳤을 때요. 제가 맨 처음에 2019년도 8월 달에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 8월이면 3년 됩니다. 3년 거의 지금 2년 반이 넘었죠.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2년 반이 넘는 시점에 유튜브를 했는데 이 2년 반의 시간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사실은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힘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좀 사기 분양이 사실은 굉장히 극에 달했던 시절이 사실 2019년도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되면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지식산업센터로 유입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2021년 정점을 찍었던 게 작년 2021년도였습니다. 이제 그만큼 투자자들 수요가 2020년, 2021년도 수요로 굉장히 많이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2020년, 2021년 이 두 2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가 들어왔는데 그럼 2022년도 현재는 어떤가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 파급이, 그 증가가, 그 늘어나는 속도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크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대표님은 계속 보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니 왜 이제 조금 스탠스가 좀 바뀌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1년 전, 2년 전에 지식산업센터에 시장에 들어와서 그분들의 생각은 1년 전, 2년 전 그때 시장만을 생각하고 그때 규모만을 생각을 하고 그 정도 규모만을 생각하고 머릿속에 있는데 저는 이미 그보다 훨씬 큰 시장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들어오고자 하는 이 많은 대기 수요들,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어떤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지금 최근 기름값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설 자재값 올라가는 것들, 이로 인해서 이 건축비가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사실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신규로 지식산업센터가 만약에 등장을 하게 된다고 쳤을 때 가격이 절대로 예전 가격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왜 대표님은 보수적으로 보시다가 조금 생각이 많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작년, 재작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죠. 그때 들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참 이 저변이 확대됐다는 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알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느 지식산업센터가 됐든지 간에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또 호응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가거든요. 근데 꼭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늘 힘줘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그 중에서도 그러면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좋은 물건을 선택하시려는 분들이 볼 곳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늘 얘기를 하면 기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연코 기업이라고 했어요. 이 기업에 지식산업센터가 모여있고 기업체가 조금 많이 모여있는 이런 곳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틀릴 일이 없는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근데 이거를 전혀 기업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지식산업센터만을 보고 이렇게 투자하는 개념이다 보면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조금 가격은 떨어지지 않지만 임대가 해결되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공실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 이게 저 또한 이 바닥에서 17년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기업에 있는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 선택을 하실 때 만약에 내가 분양을 받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이곳이 기업의 배후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렇게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이 조금 군락들이 좀 있고 또 지식산업센터들로 인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증만 좀 기본적으로만 하신다고 하시면 지식산업센터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투자해서 잘 갈 수 있는 이런 구도의 지식산업 부동산 상품입니다. 이제 대선도 끝났고 분명히 이제 이 대선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예측도 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지식산업센터는 아직도 정책을 만들고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용지를 공급하고 중공업지역, 자정용지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다 기업을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게 정책을 짜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에게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좋은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지식산업센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지식산업센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만질 수 없는 구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실제로 그랬고 기존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이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그런 면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유효기간이 훨씬 더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단 시장에서 이 부분을 이제 시장의 능력으로, 시장의 논리로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시장의 논리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시장의 논리가 일반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변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투자자의 수요가 이 시장의 저변이 한계가 있었을 때는 해결이 안 되죠. 살 사람이 기업만 딱 샀으면 이거를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가 살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조정이 되고 할인 분양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미 시장은 그 어떤 시절, 과거의 지식산업센터의 그 어떤 시절보다 지금 현재가 가장 큰 시장이란 말이에요, 시장이. 그런데 이 시장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선택을 하는 게 과거보다 더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죠. 시장의 논리로 간다고 봤을 때는 돌아간다는 거죠. 거기서 임대가 해결이 되고 기업이 조금만 받쳐주는 곳에 간다고 하면 지식산업센터에 선택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고 맞게 갈 수 있다. 이 구조입니다. 현재 너무 거기다가 되고 건축비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PM을 하다 보면 이제 건설사하고도 추라이를 봐야 되고, 이렇게 금융사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분양 대행사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공사비가 올라가고, 토지값이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고, 그런 시장에서 또 투자자들은 늘어나는데, 이제 과거에 투자하셨던 분들의 이제 스탠스가 계속 지금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인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선택을 할까에 대한 굉장히 고민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이 앞전 영상하의 연장선으로 봤을 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기업체가 움직일 수 있고 기업체가 와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선택해서
충분히 이 건물은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그래도 소액으로 투자하는 부동산 상품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핵심은 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 요것만 항상 체크를 하시고 항상 생각하시고 지식산업센터를 보시면 지식산업센터는 정말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물의 스펙이 정말 기업의 친기업적으로 설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향동 5블럭을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사실 그렇게 설계가 나온 곳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좋아할 만한 스펙의 건물,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위치, 지역, 뭐 서울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출 규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대출 규제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해 볼 만한 상품이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물가는 올라가고 또 내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실물로 갖고 있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이라면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이합 전에 이제 열린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이렇게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